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 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 골드. 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강 변으로는 옅은 안개가 껴있어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8시 초반대 사고가 났습니다.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더 어려워졌고요. 안 그래도 출근길 교통량이 많아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노들로가 7시 30분 전후로 해서 이동 차량이 좀 늘었습니다. 여의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지금 통과하는데도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한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의 선전 소식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었죠. 8회 초에 우리나라 야구는 이 8회에 강하다고 합니다. 이 8회 초의 승리를 결정짓는 2타점 안타를 친 황재균 선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속 시원한 안타였는데요. 그런데 이 황재균 선수는 부모님을 닮아서 운동을 잘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황재균 선수의 어머니 설민경 씨는요, 지난 뉴델리 아시안 게임 테니스 역사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메달리스트였고요. 아버지 역시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하네요. 화제의 주인공이시죠. 황재균 선수의 어머니 설민경 씨, 지금 전화 연결해서 한국 최초로 모자 금메달리스트가 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합니다, 일단은. 아, 감사합니다. 그 축하가 어제 실검에 계속 우리 설민경 씨의 이름이 계속 올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일로 올라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쁜 일로 오르는 거야. 뭐 사고 한번 크게 치면 올라가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본인이 금메달 땄을 때하고 아드님이 금메달 땄을 때하고 언제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아들이 금메달 땄을 때가 더 기쁩니다. 예. 많이 기뻐요. 그렇군요. 네네. 저는 제가 더 잘 될 때가 기쁜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농담이었습니다. 근데요, 운동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8회에 황재균 선수가 타석에 들었을 때 얼만큼 마음이 졸이는지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재균이 경기를 보지 못한 엄마여서요. 그 시간에 경기를 못 보고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 보내느냐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 안 보셨어요? 아마 보면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아마 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균이보다 제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전 또 테니스 치셨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거 차마 보지를 못하시겠다. 아니, 근데 네.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 경기 많이 하니까 그때마다 그럼 경기 잘 안 보세요?
제가 거의 잘 안 봐요. 제가 볼 때마다 시합을 막 지고 막 이래서 제 마음에 뭐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서 보지를 예.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황 선수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죠, 그죠? 네. 예. 아니, 그런 징크스 그거 다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예? 네, 앞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본인도 이제 예를 들면 테니스 하실 때, 예? 네. 막 타이트한 접전이 벌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침착해지십니까? 어떻게 좀 초조해지십니까? 저는 제가 할 때는 많이 좀 침착해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 경기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드님도 엄마 닮아서 이제 또 딱 그런 데 나가면 침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황재균 선수 끝나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네네. 예? 뭐라 네. 그래요? 전화하면서 뭐 제가 먼저 그냥 고생했다 축하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재균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하다. 네. 뭐가 고마울까요? 낳아주셔서 고마울까요? 아니면 잘 키워줘서 고마울까요? 둘 다일까요? 어떨까요? 둘 다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셨으니까 아드님 할 때 그 뒷바라지는 너무 잘 이해를 잘 하시면서 이 뒷바라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애 아빠가 그 뒷바라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의 재균이는 애 아빠가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아버님도 테니스 하셨죠? 그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뒷바라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이는 건 잘 먹이는 거겠지만 잘 먹이기도 하고 네. 그때그때 이렇게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엄하게 좀 했어요. 다른 길로 빠진다. 네. 이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힘들 때에는 좀 딴 데로 빠질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황재균 선수가 맨 처음에 야구를 부모님들이 시키신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너무 좀 오래돼서. 그래서 아마 어느 날 갑자기 걔가 뭐 운동복이랑 다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운동하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5794님은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테니스와 야구가 좀 비슷한가요? 테니스 선수인 어머님의 어떤 면을 물러받아서 이렇게 야구를 잘하게 됐을까요? 비슷하죠. 공을 치지 않습니까? 둘 다. 예?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야구를 잘하게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체질적으로 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타고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감각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니,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강한 유전자의 힘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좀 어머니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뉴델리 아시안게임 여자 테니스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팀하고 결승전 한 겁니까? 중국이랑 했는데요. 뭐 그때 당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시합하면서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나고 결과도 잘 생각은 안 나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중국이랑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랑. 예. 근데 어제 테니스가 28년 만에 금메달 나온 거 아시죠? 네네. 너무 그러니까 축하해요. 우리 설민경 씨가 메달 딴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거네요, 금메달이. 그죠? 남자 복식 금메달. 1986년에 따셨죠? 82년이요. 82년이요. 86년에 한 번 더 땄네요. 예? 네, 86년대 땄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28년 만에 나온 남자 복식 금메달. 테니스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아시안 게임 소식을 잘 못 들으셨구나. 그죠? 네, 어제 복식 저희 금메달 땄다는 소리는 들었고요. 저 축하한다고 메시지는 이제 뭐 저희 방이 있어요. 선수들이 쓰는 저희 채팅방이요. 거기서 막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렇군요. 네. 지금도 종종 테니스 그냥 취미로 치세요? 가끔 애 아빠랑 했었는데요. 네. 한 3, 4년 전부터 어깨가 좀 아프는 바람에 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6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네네. 목소리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누나, 이렇게 누나로 불러야겠네요, 저도. 그러세요? 예. 마지막으로 황재균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금메달은 좀 있고, 이제 올해 남은 잔여 경기가 한 10게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예.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부상이 없이 더욱 빛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황재균 선수가 첫째입니까? 네, 첫째예요. 아, 맏아들이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둘째도 있으세요? 둘째는 딸내미가 있습니다. 운동은 안 하세요, 따님은? 운동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황재균 선수가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럽니까? 많이 벌어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한테 용돈은 좀씩 주더라고요. 지금 27살이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켜야죠. 좋은 사람 있으면. 예, 같이 운동하는 며느리를 얻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왜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보다는 착하고 내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운동하는 사람을 바라지는 않아요. 운동하는 며느리는 조금 불편하신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조 잘하고, 그건 모든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시어머니 노릇만 많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여자 올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네. 최초의 모자 금메달리스트. 제가 볼 때 이 기록 당분간 깨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런 만큼 값진 거죠.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시죠?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에서 정말 8회에 아주 귀중한 안타를 칠 황재균 선수의 어머니 역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테니스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설미경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동산 얘기요. 네. 이거 사실 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좀 우리가 시간을 갖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요즘 굉장히 들썩대고 있다라고 우리 김혜민 PD가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이제 저도 부동산의 이런 화랑 뉴스들을 전하기가 좀 시간을 두고 전하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현황이니까요. 예. 오늘 한번 좀 톱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이 움직인다 할 때 보면 크게 세 파트를 봅니다. 예. 매매 시장, 기존의 주택 거래가 얼마나 되나. 또 청약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분양하잖아요. 아직 안 된 아파트를 미리 분양했을 때 분양 시장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장. 기존에 집 갖고 있던 분들이 낙오돼서 떨고 냈던 그 경매를 과연 몇 %에 이제 낙찰받아가지고 가져가는가. 예. 이 세 시장을 보는데 이 세 시장이 지금 다 들썩거리고 있고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시 이제 과열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동산 대책 다 풀었거든요. 네. 재건축 규제까지 풀면서 9.1 대책에서 그랬는데 일단 분양시장 보면은 요즘에 웬만한 모델 하우스들 가면 1시간 넘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위례 쪽, 위례 신대시 쪽에서도 이제 인기가 폭발하고 있고요. 특이한 건 이제 김포 쪽에서 여기가 한 3,400단 가구가 넘는 이 대단지여서 미분양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절반 이상이 미분양이다 이러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추산치가 나왔는데 거의 다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이제 한 20-30% 정도 거의 다는 아니군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지만 이게 어딥니까? 이렇게 빨리 당연하죠. 소진되고 있다는 거고요. 세종시, 지방 쪽으로 가면 세종시에 나오는 모델하우스나 이쪽 분양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서초구에서 나왔던 것들, 거기에도 뜨거웠었고, 이제 당시에는 신반포 1차 재건축하는 데는 평당 5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역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일단 분양시장이 이렇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앞서 말했듯이 경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지금 낙찰가율이 87.7% 가량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급매물 할 때 한 5%에서 10% 싸게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근데 87%면은 이제는 이제 격차가 많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경매 시장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게다가 거래량 8월, 7월, 8월, 9월까지도 지금 폭증세 보이고 있어서 뭐 세 시장이 모두 공이 일단 부동산이 풀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요자들이 확 뭐 김포도 가고 위례도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데 10월까지 한 번 더 보자. 10월까지 이 세 시장에서 이때 가격 기존 주택 매매가 10월에도 또 활발해지는지 네. 분양 시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뜨거운지 경매 시장이 계속 낙찰가율이 높아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좀 더 넓게 잡으면 연말까지 한번 보고선 행동에 옮기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집 사실 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입니다. 자기가 갚아야 될 원리금. 대출을 분명히 받아서 사실 텐데 원리금이 한 달 소득에 월 소득에 20% 넘으면 안 됩니다. 뭐 혹시나 30%까지는 괜찮다 하는데 100만 원이면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20만 원 이상 되면은 꼭 그 중간에 힘든 시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집 사는 거에 언제든 기회는 올 테니까 일단 자기 재무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 한국은행 금리 정책 기조도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 흐름이 금리 인하가 대세긴 하지만 또 금리 인상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한 번씩 부동산 관련 뉴스는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주택 매매 염두해 주시는 분들 이 좋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이 투기 수요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직 투기 수요가 붙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화랑일 때 붙는 거거든요. 아, 투기 아직은 수요라기보다 아니군요. 예, 일단은 기존에 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안 좋은 대비 지금 확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좋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성남시, 하남시, 서울시 세 군데가 세 군데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양 시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좀 촉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청약저축 통장 금리 내린다는 뉴스 있나요? 근데 예, 뭐 그죠?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더 할 텐데 청약저축 통장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분양 청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금리가 좀 쏠쏠해가지고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예. 그랬죠. 예, 2년 이상 넣으시면은 3.3%인데 이게 어딥니까? 연 3.4%. 당연하죠. 그 국토교통부가 그동안에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도 내렸고 다른 적금 예금이랑 형평성을 맞춰서 이제 3%로 인하한다. 0.3%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좀 낮췄으면 했습니다. 예, 발표를. 그렇군요. 네. 홧김에 해약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 마십시오. 이 예. 2년 이상 3%도 대단한 거고요. 지금 1년 미만이면 2%, 1년에서 2년에 2.5%, 이제 2년 넘는 사람한테 3% 주겠다는 건데요. 예. 이거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5만 원씩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냥 뭐 에이 하는데 이게 시간이 한 3년 넘게 되니까 이게 묵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택시 안 타고 뭐 술자리 한두 번 정도 피할 정도의 금액 많으면 또 이거 많이 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으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청약저축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유지하시고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께서는 골드바 보셨어요? 골드바? 예, 저는 이 영화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예, 1kg짜리가 많이들 고액 자산가들한테 선호해서 그런지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됐었는데 골드바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골드바도 이게 위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통 이제 은행 가면은 뭐 이름 밝혀서 그렇지만 뭐 스위스, UBS, 빵 이렇게 좀 외국계 은행이 찍혀 있는 골드바에 좀 안심이 됩니다. 이게 보장이 되니까. 예. 국내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제 오롯이라고 그래가지고 ODT 이제 골드바가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높은데 그동안에 이게 은행에서만 판매를 했는데 이제 기존의 뭐 종로나 금은방에 좀 이게 유통을 시켜서 이번 소상공인도 좀 활황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마도 일반 이런 도매상에 가서도 이 오롯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를 만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있는데 현재 1kg 골드바가 한 4천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조언해드리자면은 뭐 적금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뭐 하시겠지만 이런 1kg짜리 골드바 물론 큰 액수긴 하지만 4천만 원짜리 정도지만 하나 정도는 이게 갖고 있는 게 뭐 여러모로 좀 하나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금이라는 게 실은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게 돈이었었거든요. 한 30년 그렇죠. 전만 해도 예, 달러가 근본이 이제. 달러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근본이 제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에 대한 관심도 실물금입니다. 예,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돈 많은 분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 안 해주셔도 알아서 다 잘합니다. 이미 한 10개 정도 있겠죠. 그럴 수도 금고에. 있겠죠. 예. 예. 그걸로 한 10개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설경민 씨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그 모자 금메달리스트요. 그죠? 네, 황정희 선수 어머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테니스 선수였잖아요. 네. 예, 테니스 복식.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제 28년 만에 금메달 나왔네요. 네. 예. 남자 테니스 복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8년 만에 남자 복식이 정상에 섰는데요. 현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인 이명규 선수, 당진시청 소속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선수 최연소로 프로 테니스 챌린지 투어에서 우승한 3109 고등학생 정현 선수, 이렇게 둘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어제 인도 조를 2대0으로 가볍게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한국 남자 테니스가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 딴 게 1986년입니다. 그 이후로 28년 만에 이제 쾌거를 이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명규 선수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주니어 대회에 나서서 고등학교 형들을 모두 다 이기면서 우승을 했고요. 예. 한때는 외국을 갈까 좀 고민을 하다가 국내에 좀 머문 거는 아쉬운데요. 2010년도 광주 아시안게임부터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간판 선수를 활약하고 있고요. 정현이 얼마 전에 있는 방콕 그 챌린지 투어에서 최연소로 우승하기 전에 바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던 게 이명규 선수고, 또 이명규 선수 최근에 정현 선수가 얼마 전에 세계 랭킹 200위 안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 앞서서 200위 안에 들었던 선수가 바로 이명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에이스인 이명규, 그리고 미래 에이스인 정현, 이 두 선수들이 복식으로 호흡을 맞춘 게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 큰일을 해낸 거죠. 예. 근데 카약에서도 금메달 나왔죠? 네. 카약계 이제 조광이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카약 카누를 시작한 지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전에 이제 복싱도 하고 육상도 하려고 했는데 키가 좀 작고, 그래서 포기를 하다가 이제 조정을 시작을 하고 해서 카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남자 카약 1인승 200m에서 35초 46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카누에서 금메달 딴 게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입니다. 예. 그때 이후로 이거 24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거고요. 이 선수가 키가 좀 작은데 몸이 상당히 근육질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몸에서 50% 이상이 될 정도로 아주 근육질의 선수고요. 키는 좀 작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따냈고,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조정이나 카약이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기록이 결승에서는 200m를 35초대에 끊었는데, 예선에서 34초대에 끊었어요. 예. 34초대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올림픽 출전권은 물론이고 컨디션 좋으면 메달까지 딸 수 있는 그런 그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조광이라는 선수 남자 카약의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죠. 예. 어제 우리나라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추가해서요. 금 44개, 은 50개, 동 52개로 2위를 지켰고요. 예. 2위 중국은 금메달 112개, 3위 일본은 금메달 35개입니다. 예. 우리가 일본보다 금메달이 9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여전히 저 멀리 있네요. 네. 예. 이 여자 축구 저 어제 봤거든요. 아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남자 축구보다 여자 축구가 훨씬 더 패스가 정확하더라고요. 남북한 모두 그러더라고요. 물론 북한한테 2대1로 지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양측 선수들 정말 훌륭하게 잘 싸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승 1무 12패로 북한에 밀렸는데, 예. 어제 우리가 첫 골을 먼저 넣었죠. 전반 11분에. 정설빈이 첫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져봤는데, 역시 경기 내용이 북한이 워낙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 중반에 동점골을 내주고, 연장으로 가나 싶었습니다. 인저리 타임 3분이 선언이 됐고, 예. 제가 보기엔 한 10초나 남았을까? 아마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수비수인 임선주 선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헤딩을 한다는 게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격수인 허은별 선수가 그걸 달려들어서 가로채서 골을 집어넣었죠. 우리가 다 연장까지 가면서 승부를 다시 한번 낼 수 있었던 경기를 허망하게 패하고 말았고요. 우리는 3, 4위전을 밀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베트남하고 3, 4위전 동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자 핸드볼, 여자 하키, 남자 탁구 모두 결승에 진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 핸드볼은 어제 바레인을 준결승에서 27대 23으로 꺾고요. 이제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이 내일 모레입니다. 상대가 카타르인데 요즘에 이제 중동 핸드볼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귀화 선수들을 많이 지금 그 대표팀에 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승에서 맞붙을 카타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름이 스토야노비치, 메메세비치. 딱 들어보면 이거 유럽 선수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카타르에 포함이 된 귀화 선수들입니다. 카타르가 키가 190cm가 넘는 선수들이 7명이나 되고 상당히 소위 등치가 되게 좋은 팀인데요. 우리 대표팀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금 밀리긴 하는데 핸드볼이 사실 손과 그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발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로 잡는다고 하면 멋진 승부도 할 수가 있겠죠. 여자 하키 대표팀은 인도를 3대1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이제 내일 중국하고 치르게 되고요. 우승하게 되면 16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고 남자 탁구는 어제 대만을 3대1로 꺾었죠. 그리고 은메달을 확보를 하고 오늘 결승을 중국이랑 합니다. 중국이 계속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고 우리 선수들도 조금 기량은 앞선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어제 대만 경기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한번 기적 같은 금메달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메달바 태권도가 시작이 됐죠? 네. 태권도가 모두 다 금메달이 16개가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전부 다 나가서 전부 다 따면 좋겠는데 한 나라가 출전할 수 있는 체급이 12체급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우리도 12체급만 나가게 되는데요. 일단 모두 다 12개 금메달을 모두 다 따는 게 일단 목표고요. 가장 금메달에 가까운 선수는 63kg급의 김대훈,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땄던 이재경 이런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 54kg급에서 지난해 금메달을 땄던 김태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한 여자 46kg급의 김소희 이런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나와서 금메달을 많이 따준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격차를 벌리면서 종합 2위를 거칠 수가 있고요. 오늘 남자 축구도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오후 8시 문화경기장에서 태국하고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본을 1대0으로 힘겹게 꺾고 4강에 올랐고 아무래도 태국이 우리보다는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니까요. 우리가 방심만 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가져올 거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기아자동차.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얘기한 IS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민간인 인질을 참수하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테러 집단인데요. 이런 비인간적인 민간인 인질 납치는 현대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인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질에 관한 문제 오늘 CC봉에서 알아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역시 문사철의 강흥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거 요새 IS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네. 어떤 세력이죠? 이게 알카에다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 2월 달의 일인데, 그런데 알카에다 하면 9.11 아닙니까? 그렇죠. 참혹한 테러를 저지른 집단인데 네. 알카에다가 혀를 내두른다 그래요.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희들. 그런 정도로 IS가 지금 이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 이게 그 테러의 어떤 신기원을 이룩한 것 중에 하나가 영토를 가진 최초의 테러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점령을 해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그래서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데가 공습을 하는데 사실 테러 집단을 공습을 한다는 게 뭔 말이냐 했더니 예. 진짜 넓은 유전지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S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IS 하면 진짜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IS 붙여가지고 시리아와 이라크에 활동하는 테러 조직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격화시켜 부르기도 하지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슬람이 종교 중에서 특히 이슬람 네. 관련 테러 조직이 그러게 많아요. 말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서방에서도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의 이제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암살 아닙니까? 이제 암살을 영어에서 암살자를 어쌔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월드스타 뭐 B도 출연한 영화가 닌자 어쌔신인데 그 어쌔신이라는 말이 저 이슬람의 한 조직에서 유래됐대요. 그러니까 예. 그 이스마일파라는 신비주의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한 분파가 아마 그 당시 이슬람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테러를 행했던 모양이에요. 폭력 행위를. 근데 그 조직이 하시시라는 그 마약이 있답니다. 인도산. 예, 이 하시시를 조직원들에게 먹였대요. 그래서 그 허시시가 사실 대마초죠. 그 대마초. 예. 이제 그 하시시를 먹은 사람을 이제 그때 말로 하시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서방의 와전이 돼가지고 아예 암살자는 하시신이다. 그러니까 아사신으로 이게 이게 와전이 돼서 아세신. 그래가지고 이제 어세시네이션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암살의 그 명칭 자체가 이슬람에서 유리한 걸로 돼버렸고 또 뭐 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뭐 그렇죠. 토란. 이게 칼라엘이 뭐 했다는 얘기 같은데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칼을 들고 남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거 오히려 기독교 쪽이 더 했죠. 이교도에 대해서 그 탄압을 한 거는. 근데 이슬람 쪽은 사실 자기들이 지배한 쪽에서 이교도가 있으면은 이슬람교를 안 믿을 거면 그냥 세금만 내라.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적인 이슬람 세력을 전체적으로 테러 집단으로 몰아가고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 쪽과 그렇게 이제 적대 관계를 맺으면서. 근데 실제로 테러는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이제 현대 들어가지고는 또 이제 석유 문제가 또 이제 이 개입이 되니까 아주 극단적인 테러가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인지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례가 있었나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다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볼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뭐 청나라가 병자호란에서 조선을 무릎 꿇렸을 때도 볼모로 뭐 소현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족 귀족들이 많이 잡혀가서 그곳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뭐 고구려가 신라 왕자를 데려간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볼모 인질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힘이 센 나라가 작은 나라에 대해서 너네 까불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을 데려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힘이 약한 집단이 아주 강대한 국가들과 이렇게 항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무력이 딸리니까 그 나라의 뭐 하다못해 민간인들도 이렇게 잡아다가 그걸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인질 행동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러 집단에서는. 그렇군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렇죠. 그때도 이게 일반적으로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정규군의 무력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폭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따라서 테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IS의 이 끔찍한 민간인 테러가 진짜 테러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수라는 게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방식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더군다나 참수해서 일거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시간이. 그 얘기 아침부터 하지 마시죠. 워낙에 지금 이 테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윤봉길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어떤 이제 의사들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윤봉길 의사도 보내고 이봉철 의사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한인 애국단은 임시정부 산하단체였었고 임시정부에서 1920년에 7가살이라는 것을 독립신문에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7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민족 배반자라든가 친일 부호자 도적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지만 첫 번째가 적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의 수괴. 근데 이게 이제 그것 좀 와전돼 가지고 일본이 일본인이었다 이런 말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일본인이면 다 죽여도 된다고 했다면은 이 임시정부나 한인애국단도 알카에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거기서는 적괴라고 해가지고 명시하면서 누가 우리가 처단 대상이냐. 총독이라든가 정무총관 등등 식민 지배에 책임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식민 지배해서 결국 한국과 일본이 당시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을 침략한 그러니까 적군들. 라는 그 개념으로 딱 한정을 해서 했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이렇게 알카에다나 이제 IS처럼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테러를 저지른 그 사례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다 대고 심지어 김구 선생한테 현상금을 얼마나 걸었는지 아세요? 얼마 걸었어요? 뭐 당시 돈으로 6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환산해 보니까 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여간 이걸 갖다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던 건데 지금 오히려 IS가 오히려 그런 게 얼마나 의로운 행동이었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거꾸로 입증해주고 있죠. 사실 민간인에 대한 테러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 김구 선생도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사실 또 돌아가면 1910년대, 20년대만 해도 테러라면은 대개 무슨 황태자라든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수뇌부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었지. 이렇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그 옛날에는 많지 않았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청나라가 조선을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조선의 어떤 단체가 청나라 백성들을 잡아다 놓고 야 여기 인질 있고 너네 우리나라에서 물러나지 않은 간섭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죽이겠다 했으면 당시 청나라 황제가 눈이나 깜빡했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값어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국민이라는 개념이 그때 없었고 오늘날 이제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것도 위정자들이 그걸 국민을 챙기지 않으면은 정치를 못하는 이런 단계에 오니까 이걸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게 이 테러 집단이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이 국민들 전체 세계 전체를 향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천 대표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It's more me and call on the twist more. Let go. 오늘 뭐해? Twist more. 이따 뭐해? 주말엔 뭐해? Let's go. Call on the twist more. 시간 떠나. Twist more. 함께 떠나. 신나게 떠나. 고민 있음 보이 드라이브. Call on the twist more. 피곤해.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 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를 줄이려고 뒤에 창문을 보니까요. 상당히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쌀쌀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저 역시 조심하면서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